강남, 평당 2억.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격에 내려오면 살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막 댓글 다시고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 엄청난 그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6월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점점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거래량을 체크해 봤더니 5월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높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5월 거래 흐름이 4월을 훨씬 웃도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지금 또 6월도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많으면 뭐해?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뉴스가 났습니다. 오늘 이 기사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미안 원베일리 24평 30억 돌파. 네, 이 실거래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반포 아파트들이 일대 시세가 20평대가 30억을 찍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벨리에서 30억에 거래가 된 물건이 나오면서 평당 1억 2,750만 원대 거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된 것이고 실거래가가 확인된 내용에 따른 기사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0평대가 평당 1억 간다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20평대 아파트가 이제 1억 2,750만 원 평당가를 찍으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강남 2억, 평당 2억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얘기를 들으시면 또 어떤 분들은 오버한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굉장히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원베일리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반네퍼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사실 그 아파트도 2008년 입주했을 당시에는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건 너무 가격이 무겁지.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하고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죠. 레미안 퍼스티지. 그런데도 여전히 시세가 탄탄하게 맞춰주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 거의 가까이 접근해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는 분명히 시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각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그거는 무거운 게 아니었어. 그때는 비싼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2009년도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난 거 아니겠냐. 그러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궁자의 1순위서 미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궁자에 지금 도심권의 가장 탄탄한 시세를 보여주는 자리이면서 지난 5월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찍어준 아파트고요. 시세가 계속 위로 찍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에 가까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그 당시에는 왜 미분양이었을까요?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바로 고분양. 가격이 비싸다 라고 해서 미달해 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2014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기사를 좀 재밌게 보면은 84제곱미터가 외면을 받았다. 지금은 84 타입이 더 인기가 많은데 그때는 평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24평이 낫지. 큰 평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희궁 자이를 미분양난 물건을 과감하게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결과를 맛보고 계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시장에 대한 겁을 너무나 많이 내고 계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는 그게 그거였네? 그때는 그게 싼 가격이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시각이 지금 현재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앞으로 5년 뒤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 입지가, 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겁이 나서 그런 거죠. 겁이 나서. 볼테르가 한 얘기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한 얘기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자꾸 심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나약하다 보니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하고 사람이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떨쳐낼 수 있는 과감한 용기와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은 어디쯤 우리가 서 있나, 우리가 반복되어 왔던 그 인간들이 여태까지 선택해왔던 그 선택의 기로 안에 또 어떤 선택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 초에 딱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시장은 모든 것이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만 움직이면 된다? 심리만 움직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이미 올 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 심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려면 심리를 이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긴가 아닌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계실 텐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지금 시장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내려가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부분은 있으실 겁니다. 시장이 가격이 조금만 착해졌으면, 조금만 내려온다면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아파트를,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집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가격에 내려오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때는 못 샀을까?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는 내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그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우 많은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 30% 가격대에서 조정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서울에도 수두룩하고요. 수도권에도 수두룩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아직까지는 회복 속도가 좀 더딘 물건을 찾아서라도 매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순환하면서 가격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파트가 다 오르는데 내 물건만 안 오르고 그대로 있을 그러한 입지나 그러한 물건은 서울 수도권 내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계속 관심 갖고 있었던 아파트, 관심 갖고 있던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이번 그 상승에 지금 벌써 발목에서 제가 볼 때 무릎 이상은 올라온 상태거든요. 무릎 지금 허리까지는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가슴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깨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아 있는 거의 30% 수준에서 한 10% 채워진 지금 다리 아직은 와 있는 무릎 아직은 좀 넘어가는 수준에 와 있는 이 시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때 이번 상승의 어떤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금리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금리는 이미 상당히 적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우리를 옥죄어왔던 그 관계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다만 금리가 빨리 인하하면 좋겠지만 그 인하의 시기는 조금씩 늦춰지거나 아니면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의 어떤 시세를 끌어내릴 악재로는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내 선택이 무엇이 현명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을 내리셔서 이 시장에서 몇 년 후에 꼭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